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 바로 신의료기술에 대한 보험사 안내문인데요. 저도 이걸 쭉 훑어봤는데 솔직히 머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TAV, 하이프, 맘모톰 이름은 들어봤는데 어떤 건 수술비를 주고 또 어떤 건 안 준다고 하고 특히 그 디스크 신경성형술은 딱 봐도 시술 같은데 수술로 인정된다고 하고 TAV는 누가 봐도 큰 시술인데 보험 적용 기준은 또 제각각이고 대체 이 기준이 뭔지 종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 이 혼란을 좀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죠. 바로 그 지점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네, 최신 기술 이름만 딱 보고 이거 당연히 보장되겠지 생각했다가 나중에 병원비 고지서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오늘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보면서 기술의 이름이 아니라 그 방식과 정의가 왜 중요한지 확실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이게 다 제도나고 직결된 문제니까요.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보험사가 말하는 수술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칼로 째는 것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 것 같던데요. 정확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술하고 시술의 차이를 물어보시는데 보험약관에서는 아주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해서 생체에 절단이나 절제 같은 조작을 가하는 행위. 쉽게 말해서 무언가를 잘라내거나 도려내야 한다는 거죠. 아, 절단과 절제. 그게 핵심 키워드군요. 그럼 제가 헷갈렸던 것들 몇 개만 바로 여쭤볼게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받은 신경 차단술 있잖아요. 주사로 뭘 놔주던데 이건 당연히 수술이 아니겠네요. 약물만 놓는 거니까요. 네, 그건 약관상 수술이 아닙니다. 신경 주변에 약물을 주입해서 통증을 줄이는 말 그대로 신경 차단에 해당하죠. 마찬가지로 눈에 다래끼 나서 쬐는 것도 고름을 빼내는 배농 행위이지 신체 조직을 잘라내는 절제가 아니기 때문에 수술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암이 의심돼서 조직 검사하려고 혹의 일부를 떼어내는 건요? 이건 떼어내는 거니까 절제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건 치료가 아니라 진단이 목적이기 때문에 수술의 정의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처럼 치료 목적이라는 전제 조건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관을 자세히 보면 흡인, 그러니까 주사기로 빨아들이는 거나 천자, 바늘로 찔러서 물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행위는 수술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제 보험약관을 당장 꺼내서 수술의 정의 파트에 흡인이나 천자 같은 단어가 제외 항목으로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겠네요. 와, 생각도 못한 부분이네요. 그럼 이런 꼭 필요한 치료들인데도 수술비를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건가요? 그건 좀 불합리한데요? 바로 그 불합리한 점 때문에 최근에 보험사들이 보완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언급된 것처럼 2024년 4월에 나온 특정 급여 시술 치료 같은 특약이 바로 이런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만들어진 거거든요. 약관상 수술은 아니지만 환자에게 꼭 필요한 흡인, 천자, 배농술 같은 시술들을 보장해 주는 거죠. 수술이냐 시술이냐 이제 좀 알겠는데 막상 병원 영수증을 받아보면 또 급여, 비급여 이런 낯선 단어들 때문에 머리가 아파지더라고요. 이 암호 같은 단어들부터 좀 풀어주시죠. 병원비 구조의 핵심이죠. 급여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자는 전체 진료비의 일부, 보통 한 20에서 60%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비급여는 건강보험 혜택이 전혀 없는 항목이라 100% 환자 부담이고 심지어 병원마다 가격도 제멋대로입니다. 그럼 선별급여는 뭔가요? 자료에 보니까 이것도 있던데요? 아, 그건 급여와 비급여의 중간지대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아직 효과나 비용 대비 효율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완벽하진 않지만 환자들의 요구가 높고 필요성이 인정될 때 건강보험을 일부 적용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본인 부담률이 50%, 80%, 90%로 아주 높다는 특징이 있죠. 유방재건술이나 간암 능동제거술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고요. 그렇군요. 새로운 의료기술이 나오면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현장에 적용되는 거네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안전성 평가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심평원에서 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나옵니다. 바로 적응증과 금기증입니다.
신의료기술이라고 해서 아무 환자에게나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기술을 썼을 때 치료 효과가 충분히 기대되는 특정 조건, 즉 적응증에 해당해야만 쓸 수 있고, 반대로 쓰면 해가 될 수 있는 금기증 환자에게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 적응증 해당 여부가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개념 정리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진짜 사례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풀어가 보죠. 우리 생명과 직결된 뇌와 심장 분야 최신 기술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뇌경색 환자를 위한 경피적 혈전 제거술이네요. 네, 급성 뇌졸중으로 뇌혈관이 피떡, 즉 혈전으로 막혔을 때 쓰는 기술입니다. 증상 발생 6시간 이내라는 골든타임 안에 허벅지 동맥으로 아주 얇은 카테터를 넣어서요. 뇌혈관까지 보낸 다음에 혈전을 물리적으로 끄집어내는 거죠. 예전에는 보통 약물로 피떡을 녹이는 혈전 용해술을 많이 썼잖아요. 그것보다는 훨씬 발전된 기술이겠군요. 그렇죠. 약물은 혈전을 완전히 녹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자칫 뇌출혈 위험을 높이기도 하는데요. 이 혈전 제거술은 훨씬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그래서 자료의 데이터가 흥미롭죠. 2012년에서 2020년 사이에 혈전 용해술 시행 비율은 절반으로 줄었는데 이 혈전 제거술은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치료의 표준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와, 그럼 보험 관점에서는 어떤 포인트를 봐야 할까요? 머리를 여는 수술은 아니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이 시술은 카테터를 이용하는 비관열 수술입니다. 따라서 내가 가진 보험의 비관열 수술 보장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보통 질병 수술비 1-5종 특약에서는 3종, 최근에 나온 1-8종에서는 6종에 해당해서 꽤 높은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심장입니다. TAVI,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 심장 판막에 돌처럼 굳는 대동맥 판막 협착증을 치료하는 기술인데 이것도 가슴을 열지 않는다고요? 네, 노화로 인해서 판막이 제 기능을 못할 때 가슴을 여는 대수술 대신에 허벅지 혈관으로 인공 판막을 집어넣어서 교체하는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견디기 힘든 고령 환자분들에게는 거의 유일한 희망과도 같죠. 실제로 고령화 때문에 환자도 시술 건수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더군요. 그런데 이 TAV가 아까 말씀하신 선별급여의 대표적인 예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본연 부담금이 고무줄처럼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80세 이상이거나 다른 질환 때문에 수술 위험이 아주 높은 고위험군 환자는 산정 특례가 적용돼서 총 진료비의 5%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수술 위험도가 중간인 중위험군은 50%, 상대적으로 건강한 저위험군은 무려 80%를 본인이 내야 합니다. 80%요? 잠깐만요. 탑이 시술비가 보통 3천만 원이 넘는다고 들었는데 그럼 80%면 2천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을 환자가 전부 내야 한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자료에 나온 실제 사례를 보면 총 시술비 약 3,440만 원 중에 80%인 2,769만 원이 환자 부담금으로 청구됐습니다. 저위험군이라는 이유만으로요. 이건 건강하고 젊어서 수술을 잘 견딜 수 있으면 돈을 더 내라는 얘기처럼 들릴 정도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와,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래도 이건 보험에서 수술비는 받을 수 있는 거죠? 물론입니다. 탑이 역시 비건열 수술로 분류가 됐어요. 질병 수술비 1-5종에서는 3종, 1-8종에서는 최고 등급인 8종으로 분류되어 보험금이 아주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고가의 선별급여 치료를 대비해서라도 수술비 담보를 잘 갖춰두는 게 중요합니다. 심장 기술이 하나 더 있습니다. 돌연사의 주범, 부정맥을 치료하는 고주파 흉곽영화 심방세동 수술. 이건 어떻게 다른가요? 이 수술은 가슴에 한 0.5cm 정도 되는 작은 구멍을 몇 개 뚫고요. 내시경 카메라로 심장을 직접 보면서 고주파 에너지로 부정맥의 원인이 되는 부위를 지져서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잠깐만요. 이것도 구멍만 뚫는 거면 타비처럼 비관열 아닌가요? 아주 지르기한 지적이신데요. 바로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이 나옵니다. TAV는 혈관을 따라 들어갔지만 이 수술은 비록 구멍은 작아도 흉곽, 즉 가슴 안으로 직접 기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험약관에서는 가슴을 여는 관열 수술에 준하여 보상합니다.
아, 관열 수술로 인정되면 보험금이 훨씬 커지잖아요. 정확합니다. 질병수술비 1-5종 기준으로 비관열인 TAB는 3종이었지만 이 수술은 관열 수술에 준하는 5종으로 인정받아서 보장금액이 훨씬 큽니다. 어떤 방식으로 몸에 접근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보상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정말 복잡하네요. 자, 그럼 이제 다른 분야의 유용한 신의료 기술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속도를 내되 중요한 포인트는 놓치지 말죠. 먼저 척추, 디스크 신경 성형술입니다. 이건 제가 처음부터 헷갈렸던 건데요. 네, 얇은 카테터를 꼬리뼈 쪽으로 넣어서 디스크 때문에 들러붙은 신경을 물리적으로 떼어내고 약물을 뿌려주는 치료입니다. 과거에는 이걸 수술로 봐야 하냐, 시술로 봐야 하냐 논란이 아주 많았죠.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2021년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수술로 인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신경을 박리하는, 즉 떼어내는 행위가 수술의 절제와 유사하다고 본 거죠. 다만 비슷한 이름의 신경차단술은 이런 박리 과정 없이 약물만 주입하기 때문에 여전히 수술이 아니라는 점 꼭 구분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입니다. 혹을 아예 떼는 게 아니라 열로 지져서 크기를 줄이는 치료인데 비급여네요. 이것도 분쟁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대법원 판결로 수술로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단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적응증 기억하시죠? 목에 이물감이 느껴지는 등 증상이 있는 2cm 이상의 결절처럼 명확한 치료 기준에 부합할 때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관심 많을 유방, 맘모톰도 있죠. 양성 종양을 바늘로 흡입해서 제거하는 기술인데 흉터가 거의 없어서 인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2019년에 신의료 기술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이라 병원마다 비용이 천차만별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잠깐만요. 자료에 나온 비용 차이가 최저 9만 원에서 최고 3천만 원이라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같은 시술인데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거죠? 바로 그게 비급여 진료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나라에서 가격을 통제하는 급여 항목과 달리 비급여는 병원이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어떤 장비를 쓰는지, 얼마나 홍보를 하는지에 따라서 가격이 정말 수백 배까지 차이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맘모톰을 고려하신다면 여러 병원에서 상담받고 비용을 비교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보험금을 받으려면 조직검사가 아닌 치료 목적이었다는 의사소견도 꼭 필요하고요.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이번엔 무릎입니다. 무릎 관절 줄기세포 치료. 이것도 방식이 두 가지인데 보험 적용은 완전히 딴판이라고요? 맞습니다. 이름만 듣고 헷갈리면 절대 안 됩니다. 첫째, 자기 골반뼈에서 골수를 뽑아 농축한 뒤 무릎에 주사하는 골수 흡인 농축물 주사가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주사 행위라 수술이 아니고요. 그럼 수술로 인정되는 건 뭔가요? 둘째, 관절경화 카티스템 수술입니다. 이건 관절경으로 손상된 연골에 구멍을 뚫고 배양된 줄기세포 치료제를 직접 이식하는 방식입니다. 구멍을 뚫는 명백한 수술 행위가 포함되죠. 그래서 질병수술비 1-5종 기준 2종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궁이나 간에 쓰는 하이프도 있죠. 칼 안 대고 초음파 열로 종양을 태우는 기술이요. 네. 하이프는 현재 자궁근종과 간암 치료에만 신의료 기술로 인정됩니다. 이것도 비급여인데요. 치료 부위에 따라 보험 적용이 달라지는 게 특징입니다. 간암 치료에 쓰면 암수술비와 질병수술비 3종을 받지만 자궁근종에 쓰면 1종으로 보장이 줄어듭니다. 같은 기술인데도 위험도나 난이도에 따라 다르게 평가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남성분들을 위한 전립선 비대증 치료, 전립선 결철술입니다. 커진 전립선을 실로 묶어서 소변 길을 넓혀주는 간단한 시술이라고 하네요. 20분이면 끝나고 당일 퇴원도 가능해서 각광받는 기술이죠.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 경보까지 내렸는데요. 보험금을 받으려면 50세 이상, 전립선 용적 100cc 미만 등 4가지 적응증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신의료 기술로 인정받지 못해서 보험금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시술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와, 정말 알아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최신 기술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도 무조건 보장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보죠. 결국 내 보험금을 결정하는 건 3가지입니다. 첫째, 그 치료가 카테터 등을 이용한 비관혈 방식인지, 몸을 여는 관혈 방식인지. 둘째, 절단, 절제라는 보험사의 수술 정의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질병의 치료 기준인 적응증에 맞춰서 제대로 치료를 받았는지 이 세 가지 열쇠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해서 어제의 시술이 오늘의 수술이 되기도 하고 수술과 시술의 경계는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죠.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청취자께서 미래의 건강 계획을 세우시는데 구체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앞으로 보험을 알아보거나 기존 보험을 점검하실 때 단순히 어떤 질병이 보장되는지만 보지 마시고 과연 내 보험은 이렇게 새로운 방식의 치료 행위를 어떻게 평가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빠르게 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나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